그래서 좀 볼게요. 물론 아까 퍼스트 밸류, 라스트 밸류는 너무 쉬운 값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 리드하고 레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리드는 말 그대로 앞서다라는 그런 단어고요. 레그는 뒤처졌다 뭐 이런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컬럼을 기준, 현재행을 기준으로 앞으로 옵셋, 두 번째 얘가 옵셋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옵셋은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고 다음 행으로 이동해라. 뭐 결국은 여기서도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동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무브처럼 하시면 맞아요. 해당하는 범위들을 참조합니다. 라고. 디폴트가 있는데 만약에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옵셋을 했는데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기본값으로 뭐 0 이런 거 갖다가 넣어줄 수 있다고요. 기본값, 디폴트 값. 옵션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디폴트. 여러분들 디폴트 값 선언해 놓으면은 기본값이 여기 0이면 0, 1000이면 1000이 반영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시간적으로 개념을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 방향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후킹을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려고. 저는 이동시키는 걸로 어차피 처리해서 아예 테이블을 이동시켜 놓고선 처리했어요. 시프트 연산자처럼. 그림을 옆에다가 딱 그리면 돼요. 표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그 표를 옵셋만큼 이동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동시켜버리면 동일한 말이에요. 네. 예제 샘플 하나 가지고 가서 변형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순서 함수요. 그나마 위에 있는 집계 함수보다는 뭐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행순서 관련 함수라고 할까요? 행순서 관련 함수. 0. 썼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 요놈이잖아요. 그죠? 요거 일단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뭐라 하겠죠? 오버를 표현 안 했네. 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윈도우 함수 지정하는데 윈도우 함수 지정 옵션이 오버인데 오버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요. 안쪽에 오버 안쪽에 있는 요소를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우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치면 되니까. 그죠? 요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일단 기본 문법이 리드에다가 내가 요거 앞서는 거라고 했는데 샐러리에 뭐 해라 이거는 나 지금 모르겠는데 앞서는 정보를 출력해줘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범위가 필요는 없는 거 어쨌든 값을 취하는데 누구를 취할 건지라고 보지. 이게 옵셋이잖아요. 하나를 건너뛰로라고 하는데 이제 해석을 잘해야겠죠. 리드니까 앞으로 건너뛰라는 거와 뭐 그죠? 확인 했더니 뭐가 없대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윈도우 함수에다가 오더바이는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정렬되어야 된다라고 아까 트리 막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트리 물론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퍼스트 밸류, 라스트 밸류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 거라면은 가능하긴 함죠 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인지 마지막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값을 기준으로 정렬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든 값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든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인덱스는 없잖아요. 기본 데이터가 그러면은 앞서고 뒤서고 한다라는 것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기본 표현으로 써셔야 된다. 그러면 샐러리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죠? 또는 뭐 디파트먼트로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샐러리 값을 취할 거니까 당연히 정렬 옵션도 샐러리로 하시는 게 맞겠죠? 오른쪽은 기준이죠. 지금은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표기법에서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자라는 옵셋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드 값을 취하긴 할 건데, 뭐, 옵셋 값을, 옵셋된 값을 취할게요.
리드니까 제가 뭐라고요? 앞서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서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드는 아까 미래 시간 개념으로는 뒤에 오는 값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뒤쪽에서 미래 시간으로는 미래. 그러면 다시 옵셋은 뭐라고요? 한 칸 건너뛰고. 그러면 제가 해석한 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시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전체가 이동을 하는데 앞으로 이동하세요. 한 칸씩. 리드니까 그냥 그대로 앞쪽으로 한 칸 이동하세요.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엑셀에다 넣어볼까요? 엑셀에 넣는 게 낫겠다, 그죠? 옆에다 그림 그리면 좋겠는데. 뭔가를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매칭해서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복사했는데 복사가 안 되니? 자, 샐러리가 여기까지만 복사하시면 되겠다, 그죠? 복사 안 들어가지네? 안 들어가지네? 그냥 칠게요, 여러분들. 요 앞에 몇 개 안 되니까, 그죠? 요 앞에가 처음에가 2100. 이거 왜 안 들어가지지? 원래? 2100. 야, 넘나기 봐. 2100. 예? 예. 미안해요. 안 들어가지는데? 뭐 아까 경고창 띵띵띵 거리던데? 이거 왜 이래? 왜 그럴까요? 캡처를 할게요. 캡처를 할게요. 그러면 그냥 요걸로 볼게요. 자, 요게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동시키면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가 2100. 이동이 앞으로 한 칸 이동이야. 그러면 두 번째가 2200. 세 번째도 2200. 네 번째도 2400. 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나의 현재 행에서 밖에 내 범위를 나왔으니까 얘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값은 앞에 한 칸이니까 결국은 뒤에 값, 한 칸 뒤에 값이죠. 그래서 뒤에 오는 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드를 뒤에 오는 수라고 해석하면 이게 전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저는 너무 헷갈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결과라고요, 지금. 샐러리 기준 정렬하고 나서 오름차 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요게 값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한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뭐 별로 해석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레그 바로 달아볼 거고요. 레그도 달아볼 거고요. 뭐 LAG죠. LA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리드 레그는 뭐랑 많이 적용하냐면 파티션에다가 많이 적용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파티션 적용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이거 넥스트인데 이거 프리뷰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치? 이거는. 동일한데 렉으로 처리했고요, 그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값이 없기 때문에 널이에요, 그죠? 얘는 어디로 이동하라고요? 뒤로 이동하세요 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뒤로 한 칸 이동하세요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특히 뭐 틀린 건 아니다 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얘가 뒤로 한 칸 이동해서 처리하고 되니까, 그죠? 뒤에서 가져와서 이동하니까 여기서는 없는 게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게 들어오니까 널이라고요. 뒤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있는 값을 뒤쪽으로 한 칸씩. 여기 수치가 이제 여러 개일수록 달라지겠는데 보통 한 칸씩 이렇게 수치가 이동이 됩니다. 없으면 널이 나오네요, 지금, 그죠? 없으면 널이에요, 여러분들. 연산 안 되겠죠? 연산 안 되죠? 만약에 연산을 한다면 연산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열이니까 0. 이렇게 옵션으로 하나, 디폴트 값 너무 계속 꺼지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요. 디폴트 값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랑 차이점은 한 칸 이동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죠? 디폴트 값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리드도 제가 아래까지 드래그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일 마지막 값은 널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디폴트 값 적용이 가능한 요소예요. 그래서 리드, 레그 먼저 살펴봤습니다. 뒤에다가 만약에 뭐 숫자 관련된 거니까 0 넣어주시는 게 거의 일반적이겠죠. 맞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세 번째 임자이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제일 마지막 값이 널이 아니고 0으로 슝. 해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기 있는 건 옵션 넣어주는 거 추가로 디폴트 옵션 넣어줬고요. 그죠? 적용 안 하면 뭐가 떨어져요? 적용 안 하면 널이 들어갔었죠. 그죠? 널. 이동해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가면 널 값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 자, 근데 이런 널을 디폴트 값이 적용이 많이 되는 요소가 어쨌든 디폴트로는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예, 이제 뭐가 많이 나오면 여기다가 리드 레그 요거 하시면서 파티션을 많이 적용해요. 파티션. 손가락이 너무. 파티션 바이 부서별로 파티션 해볼게요. 부서 아이디로 파티션 적용할게요. 그러면은 부서 인플로이보다는 부서 번호가 샥 떠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퍼스트 네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있어도 되고 뭐 인플로이 아이디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넣습니다. 그죠? 파티션 적용했으니까 같이 표기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은 부서별로 파티셔닝이 되어 있고요. 샐러리로 정렬이 되어 있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죠? 근데 당연히 부서별 샐러리가 정렬이겠죠, 그죠? 그럼 부서 단위로 좀 많은 거 볼까요? 30번 부서 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널이 하나씩 존재한다, 그죠? 왜냐면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동을 해봐서 값을 취하고 있으니까 옵셋을 하고 나서 값을 취한다고 했었으니까 분명히 이동을 하면은 널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디폴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무조건 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앞서서는 파티션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고, 그럼 부서 단위로 이동을 하세요라는 얘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서 단위로 30번만 적용을 해볼게요. 30번별로 리드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동. 그죠? 이거 앞으로 이동하면서 요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날라가는, 사라지는 데이터. 2600이 들어가고, 요것도 이쪽으로 내 범위니까 이 범위 내에서. 들어오고. 그죠? 얘도 당겨서 와야 되는데, 없는 데서 가져오니까 널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없는 구간에서 가져오니까. 부서별에서 범위 넘어간 데서 데이터는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널이 들어옵니다. 가져올 수 없어요. 디폴트 적용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제가 디폴트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예제들은 파티션을 예제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오는 값, 앞에 오는 값, 뭐 이런 것들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죠? 결국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게 조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레그라고 하고 있는 것만 살펴보시면 되겠다. 요것만 달라지면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뭐요? 파티션이 적용된 경우.
사용 예제. 레그에서요. 파티션 사용 예제. 죠? 뭐가 없어졌네? 임플로이 본 테이블 메뉴네. 됐죠? 자, 확인. 그럼 얘도 프리뷰이긴 하니까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좀 바꿔주시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다 널이 존재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레그니까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취하면 될 것 같아요. 뒤로 이동시킨다는 건 하나를 그 옵셋이니까 건너뛰고 취하세요 잖아. 그지? 사실 또 30번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요 놈이고요. 대상은 요 놈. 여기다가 표현한데 뒤에 이동 하나 스킵하고 처리할게요. 그죠? 어디래요? 레그. 어디 가니 이거? 얘를 뒤로 밀어볼게요 라고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서 표현합니다. 뒤쪽으로 내려서 내려서 표기합니다. 내려오니까 여기서 위에서 내려올 게 없잖아요. 지금 범위에서는 내려올 게 없기 때문에 널로 들어오는 거고요. 첫 번째 값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3100원 여기까지 아래까지 있다거다. 범위 제가 잘못 지정했네. 범위가 여기가 3100까지입니다. 그렇다고 40번 부서로 11,000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넘어가고 얘는 사라지는 데이터.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석 가능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함수가 리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기본 요소로 퍼스트 밸류, 라스트 밸류 한번 처리해 볼게요. 순서는 제가 따르겠습니다만 퍼스트 밸류, 라스트 밸류. 일단 여기다가 퍼스트 밸류 쓸 거고요. FIR, ST, 퍼스트, VA, LUE. 퍼스트 밸류, 라스트 밸류. 여기다가 그럼 퍼스트 밸류 쓰시는 게 맞겠죠, 그죠? 퍼스트 밸류. 와, 이거 실행돼야 안 돼요? 일단 개수가 부적합하다고 나온다고 하죠. 앞에 있는 리드 레그하고는 인수 여기 파라미터 구간이 달라요. 네, 그냥 요거죠. 옵션 있어요? 옵션 하나 넣어볼까요? 옵션 넣어볼까요? 뭐라도 하나 넣었더니 안 되죠, 그죠? 이건 인수가 무조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정렬된 데이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최소값인가요? 오름차수니까 최소값이겠다, 그죠? 범위에서 최소값. 범위 지정하는 건 동일해요. 아까 그 로우 단위 범위 지정하는 거 그거도 다 동일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 이거야. 전체에서 최소값이 누구냐면 2100이잖아요, 그죠? 최소값. 여기서 이제 범위 지정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전체에서 최소값. 그러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부서별로 연봉이 제일 작은 사람. 부서별로. 파티션이 같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어서 결국은 최소값이죠. 정렬된 데이터에서 최소값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범위 내에서 최소값. 근데 그것도 너무 쉽다고요. 퍼스트 밸류. 그래서 다른 예제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다가 그냥 파티션만 해볼게요. 파티션만 해서 비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PART ITION 파티션 바이 디파트먼트 ID 적용해서 부서 정보도 같이 표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다가 부서 이름 표기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이번엔 여기다가 표기해서 셀러리 넣어볼게요. 뿅. 그죠? 부서별 30번 부서 대충 볼게요. 여기서 최소값이 누구죠? 정렬된 게 22,500이야, 그죠? 2,500. 네, 2,500. 나는 2,500보다 많이 받는구나. 우리 막내 직원이 2,500인가? 뭐 이런 얘기고 있다, 그죠? 최소값만 출력해 주는 거. 반대로야 뭐야? 최대값 출력해 주는 거 누구 있죠?
범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좀 더 난이도 높여서 범위 지정해 볼까요? 범위를 명시해 볼게요. 이건 어쨌든 범위 명시가 안 됐으면 지금 파티션 전체 범위죠, 그죠? 파티션도 없으면 전체 테이블 범위고요, 그죠? 일단 범위 지정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는 범위 지정 안 했으니까 시간 걸릴까봐 안 해보긴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범위 지정은 두 가지요. 행단위 일단은 로즈 뭐야? 언바운디드. 빠르빠르 안 된다. 언바운디드 뭐야? 프리시딩. 이런 거 지정했었잖아요, 그죠? 가능합니까? 이 무슨 뜻이죠? 언바운디드 프리시딩.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프리시딩이니까 일단 현재인 기준으로 어디야? 앞에까지 범위 거꾸로 해석하셔도 되기는 없으니까, 그죠? between A and B 없으니까 현재에서 어디까지요? 앞에 오는 데까지 뭐 앞에 오는 데까지 범위 중에서 first를 예측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근데 어차피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값은 파티션별로 최소값이 거예요.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런 의미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정렬이 이미 됐잖아요, 그죠? 부서별 최소값은 정렬이 돼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퍼스트 밸류가. 그럼 뒤에 나는 그러면 두 번째 값이면 나보다 정렬되니까 앞에 작은 수가 있으면 그 값을 취한다고요, 그죠? 내 것까지니까. 나까지. 앞에 작은 수부터 나까지니까. 요거는 그래서 항상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전체 범위 내에서 항상 최소값이 나올 것 같아요. 30번 문서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온 거 항상 여기 기준에서 범위가 프리시딩이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기준은 프리시딩은 여기까지니까 이 중에서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최소값.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소값. 항상 최소값은 2500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조금은 범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값부터 어디까지요? unbounded following으로 바꿔볼까요? F LLOWING죠? following 인가요? 맞나요? 오타 났나? 근데 following은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죠? between A and B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between A는 current라고 할게요. CURRENT current row부터 and unbounded following 했더니 맞다, 그죠? 요거는 무슨 뜻이요? 현재부터 마지막까지 확인. 정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른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림차순 하면 좀 다르죠, 그죠? 또 30번 부서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어떻게 나왔죠? 자, 여기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내가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내가 최소값이죠. 결국은 정렬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정렬되는데 나부터 마지막까지 범위 중에서 최소값을 누군 첫 번째 값이 누구니가 최소값이잖아요. 결국 내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먹는 채소 말고 안 느꼈어. 네 번째. 근데 여기 기준으로 최소값, 그 다음에 범위를 보시면 다음 행에서 할 때는 행단위에서는 행단위 기준이니까 현재 행부터 마지막 범위 중에서 최소값 여기가 나온 거였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값.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유추하기 뭐 되게.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범위 지정도 마찬가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값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쓴 김에 로우 단위 말고 누구요? 레인지 단위로 한번 해볼까요? 레인지죠, 그죠? 레인지라고 키워드 쓰시면 되겠고 레인지 단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능하죠? 이런 기본적으로 상수 표현식 가능하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결과는 어때요?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값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값이니까 오름차순이니까 내 거 값에서 어디야? 최대값까지 모르겠어요. 범위 없어요. 무조건 최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99999까지요? 네. 그런 건가요? 일단 범위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범위가 아니고 나보다 현재 값부터 큰 수 모두 중에서 내가 큰 수 엄청나게 있어봐야 퍼스트 값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어떤 표현식은 달라졌어도 동일한 거예요. 정렬된 요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DSC 하면은 또 엄청나게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치? 디센딩 하면 어떻게 돼요? 디센딩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디센딩 정렬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정렬이 디센딩이잖아요, 그죠? 언바운드 팔로잉은 아래 나부터 정렬된 요소니까 정렬됐잖아요. 30번부터 정렬이 됐잖아요, 그죠? 정렬된 값 기준으로 정렬이 됐잖아요, 그지? 정렬됐고 값보다 더 작은 범위가 뒤에 오는 게 더 작은 값들이 되는 거죠. 정렬 요소에다가 내가 큰 수냐 작은 값이냐가 됩니다. 근데 내림차순 기준으로 그죠? 가장 첫 번째 값은 나잖아요, 그죠? 결국 나. 정렬돼도 어쨌든 나. 어떻게 되든 나. 근데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레인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값 기준이다 보니까 뭐 난이도는 아니고요, 그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게 커런트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커런트 로우를 쓰지 않고 이렇게 값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 프리시딩 조금 건너뛰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프리시딩 100 프리시딩부터 제한 없어요. 뭐 이 정도 또는 여기다가도 수치로 100 정도 한번 줘볼게요. 예측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일단 내림차순 기준으로 어차피 정렬돼서 나오고 있을 거니까 한번 어떤 값이 나오는지 봅시다. 뭐 비슷비슷해 보이긴 한데 각각 아까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들 보이시죠? 그죠? 레인지니까 현재 값이 몇이냐면 31,000인가요? 그래서 31,000보다 100 작은 수. 그게 100 작은 수가 아니고 100 큰 수죠. 지금은 내림차순이죠. 32,000부터 이 첫 번째 줄 얘기할 때는 32,000부터 어디까지요? 29,000까지 범위 중에서 첫 번째 값. 근데 32,000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최대값. 맞죠? 그래서 내가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여기 값 기준이죠. 드래그 한 게 아니고 요 기준에서 100 작은 수니까 100 작은 수는 3000이네요, 그죠? 3만이라고 얘기했나요? 3000이요. 3000부터 어디까지? 2800 중에서 첫 번째 값이니까 3000이 되겠는데 3000이 존재하지 않네요, 지금, 그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대값. 여기서는요, 얘 100자군수 범위가 여기서부터 된다고 하죠. 그럼 2700까지 된다는 거죠. 2700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중에서 첫 번째 값 2900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2600은요, 얘보다 100자군수는 2700이라고 하죠. 700부터 어디까지? 2600까지. 그러니까 2600까지 중에서 첫 번째 값 맞죠? 2500도요. 2500 기준으로 100 앞서는 수예요. 앞서는 수니까 이거 내림차수니까 100큰 수니까 2600부터 2400까지인데 400은 없고 2500까지 중에서 첫 번째 값.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레인지냐 로우지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 주셔야 돼. 값으로 해석해야 될지 라인으로 해석하셔야 될지 라인에 있는 값으로 해석하셔야 될지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로. 나머지 요소는 앞에서 제가 썸할 때 엄청나게 했으니까 이것도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밸류 했는데 제가 굳이 라스트 밸류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마지막 요소 값이에요 라고요, 그죠? 요 첫 번째 값 정렬대에서 마지막 값 반대로 값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센딩이든 디센딩이든 어차피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요거 너무 길게 했어요, 사실은. 네.